그날 밤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2년간의 이혼 상처와 외로움이 만들어낸 갈망 속에서 나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언니의 남편, 25년간 한 가족이었던 형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54세 강민호와 48세 이수연. 형부와 처제라는 운명적 한계 앞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민호의 외로움과 이혼 후 혼자가 된 수연의 아픔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그들 사이의 감정도 깊어졌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을 관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린 사랑. 과연 이들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함께하기로 선택한 두 사람의 진실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강민호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2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54세의 그에게는 1년 연상인 아내 지혜와 대학생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혜는 몇 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과 함께 민호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부부 관계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사무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아예 같은 방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지혜의 대답은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바빠요. 병원에서 야근해야 해요. 간호사로 일하는 지혜는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혼자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2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이수연은 2년 전 힘겨운 이혼을 겪었습니다. 남편 태준의 지속적인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48세의 수연에게는 고등학생 아들 준서가 있었지만 양육권은 경제력이 더 좋은 전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준서의 말은 수연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인 환경을 원했고 수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혼 후 수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수연과 민호는 원래 처남과 처제 사이였습니다. 수연의 언니 지혜가 민호와 결혼하면서 가족이 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만났지만 수연이 이혼한 후로는 서로 어색해져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어머니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2년 동안 가족 모임을 피해왔던 수연이지만 어머니 제사만큼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 당일 수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왔구나. 민호가 현관에서 수연을 맞았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수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형부, 언니는 어디 계세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당직이야. 아마 늦게 올 거야. 민호의 대답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아, 혼자 사는 거 많이 힘들지? 그냥 그래요. 적응됐어요. 수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어때?
아빠랑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가끔 연락해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에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민호는 수연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졌고 웃음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저녁 먹고 가. 민호가 제안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그래도 혼자 먹기 그럴 텐데. 민호의 걱정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부도 혼자 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나야 뭐 익숙해졌어. 지혜가 요즘 집에 거의 안 와. 민호의 말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언니와 형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수연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요가 수업은 어때? 많이 바빠? 민호가 문자를 보내면 수연은 금세 답장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형부는 회사 일 어떠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요가 수업용 매트와 도구들을 새로 산 곳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던 중 민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부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말해봐. 요가 도구들을 옮겨야 하는데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언제 할까? 주말 오후 민호는 수연의 원룸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형부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을 거예요. 뭘 그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민호는 무거운 도구들을 차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다 옮긴 후 수연이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형부 커피 드실래요? 고마워.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아, 혼자 사는 거 정말 외롭지 않아? 민호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롭긴 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더 그래요. 형부는 어떠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지혜랑은 요즘 대화다운 대화를 못한 지 오래됐어. 민호의 고백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언니가 그렇게까지 차가워졌어요? 갱년기도 있고 아무래도 내가 부족한 게 많았나 봐. 민호는 자책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형부는 정말 좋은 분인데. 수연의 위로에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수연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요가 수업이 있는 스튜디오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민호가 퇴근 후 수연의 집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형부 어깨가 너무 굳으셨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어느 날 수연이 민호의 어깨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집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가 봐. 제가 마사지해 드릴까요? 요가 강사라서 이런 거 잘해요. 수연의 제안에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되나? 좀 부담스러운데. 괜찮아요.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수연의 작은 손이 민호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에 민호는 긴장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지세요? 정말 시원해.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수연도 민호의 넓은 어깨를 만지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남자의 몸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부 요가도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아요. 내가 요가를?
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결국 민호는 수연에게 개인 요가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수연의 작은 원룸에서 둘만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부, 너무 힘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몸을 늘여주세요. 수연이 민호의 자세를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네, 좋아요. 조금 더 이쪽으로. 수연의 손이 민호의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매번 스킨십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수연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요가 레슨을 받으면서 민호의 몸도 유연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요가복과 함께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서 수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형부, 이게 뭐예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수연아. 혼자 있으면 쓸쓸할 텐데 함께 축하하자. 민호의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생일을 이렇게 축하받는 게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형부.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관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함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소원 빌어봐. 민호가 말하자 수연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따뜻한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수연의 소원이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두 사람은 와인 한 잔씩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로맨틱했고 술 기운도 더해져서 대화가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형부, 언니랑 정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수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그런 부부관계 말이에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벌써 1년 넘었어. 지혜가 아예 관심이 없어. 민호의 솔직한 대답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그럼 형부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남자니까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도 이혼하고 나서 그런 게 너무 그리워요.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지고. 수연도 술 기운에 솔직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민호가 수연의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부. 수연도 민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수연은 민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건가요? 나도 마찬가지야. 수연아, 너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민호의 고백에 수연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서로에 대한 애정이 육체적 관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작은 원룸에서 촛불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형부,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좋아요. 수연이 민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민호도 수연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는 수연의 집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형부와 처제였지만 실제로는 연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평일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연아, 오늘 시간 어때? 잠깐 볼 수 있을까? 민고가 퇴근 후 연락하면 수연은 항상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형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수연은 민호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만들었고 민호는 수연이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형부, 우리 정말 연인 같아요. 수연이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민호도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주변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민호의 아내 지혜였습니다. 민호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 보이고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 민호가 대충 둘러댔지만 지혜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운동? 요가 같은 거.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해서. 요가를 누구한테 배우는데? 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동네 요가원에서. 하지만 지혜는 민호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한편 수연의 전남편 태준도 수연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들 준서를 만나러 온 수연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연아,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뭔 좋은 일이라도 있어? 태준이 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요가 수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래. 수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니면 새로운 남자라도 생겼나? 태준의 농담 반 진담 반인 질문에 수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하지만 태준은 수연의 반응에서 뭔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수연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던 태준은 수연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탐정을 고용해서 수연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만나는 남자가 바로 자신의 처남 민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뭐야? 수연이가 민호 형과? 태준은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수연과 민호가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수연의 집으로 들어가는 민호의 모습 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즉시 누나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전화로는 안 돼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그날 저녁 지혜와 태준이 만났습니다. 태준은 사진들을 지혜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누나, 이거 보세요. 형부랑 수연이가. 사진을 본 지혜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탐정이 며칠 동안 미행해서 찍은 거예요. 확실해요. 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최소 3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지혜는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민호를 보며 지혜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민호의 거짓말에 지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말 회식이었어요? 그럼 뭐 다른 데 갔겠어?
민호가 태연하게 답하자 지혜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지혜가 사진들을 민호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을 본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설명해봐요. 지혜야, 잘못했어. 미안해. 민고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 동생과 바람을 피우고서 지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지혜는 소리를 지르며 사진들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내 친동생과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혜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과 자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외로워서? 갑갑해서? 그래서 하필 내 동생을? 지혜의 질문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최저예요.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지혜야, 우리 관계부터 정리하자.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었잖아. 남남이면 이혼하자고 말하지 왜 몰래 바람을 피워요?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민호는 혼자 남아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지금 당장 만나자.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연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자매. 지혜는 수연을 보자마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민호랑 그런 사이야? 수연은 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게 뭐?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여기서든 어디서든 상관없어. 대답해. 수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럼 정말이구나. 지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언니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내 남편이야? 언니,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사랑?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배신하는 게 사랑이야? 언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언니와 형부는 이미 끝난 관계였잖아요. 언니도 형부한테 관심 없었고. 그래서 내가 대신 차지한다는 거야? 지혜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변했구나. 내가 알던 동생이 아니야. 언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민호한테도 전해.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희들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오래 가겠어? 그 말을 남기고 지혜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를 잃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수연은 만나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형부,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지혜가 이혼하자고 해.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어차피 끝난 관계야. 이혼이 답인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수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연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모든 걸 잃더라도. 민호의 고백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형부.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혜가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민호 씨가 처제와 바람을 피웠다더라. 정말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나? 민호의 직장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상사도 민호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장 가정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까지 손상시키면 곤란해. 수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가 수업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배울 수 없어요. 가장 큰 충격은 수연의 아들 준서에게서 왔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을 들은 준서가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삼촌이랑 그런 사이야? 준서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삼촌은 이모부잖아. 너무 더러워. 아들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제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 준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연은 아들마저 잃었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민호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에서 연락을 받은 딸이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모랑 그런 거예요? 민지야,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이모는 엄마 동생이잖아요. 민지야, 아빠와 엄마는 이미 끝난 사이였어. 그래도 이모는 안 되잖아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딸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야, 저는 더 이상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딸마저 등을 돌리자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잃고 사회적 신용도 잃고 이제 남은 것은 수연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수연의 요가 수업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수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민호도 지쳐 있었지만 수연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형부, 우리 여기서 떠나요. 어디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호는 수연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모든 걸 버리고. 형부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여기 남아있어 봤자 계속 손가락질만 받을 거예요. 수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2 사람은 인터넷으로 전국의 작은 시골 마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때? 인구도 적고 서울에서도 멀어. 민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한 달 후 2 사람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마을에 도착한 첫날 2 사람은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형부, 여기서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 민호가 수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사업에 실패해서 시골로 내려온 부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사실혼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진짜 부부였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수연은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2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형부, 이런 평화로운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수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도시에서의 복잡한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며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연아, 후회 없지? 어느 저녁 산책을 하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가족들이 그립지 않아? 그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부부 참 다정해 보여.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 아무도 그들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민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형부, 우리 결혼식 올릴까요? 결혼식?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데? 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약속이요. 좋은 생각이야.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끼리라도 약속하자. 민호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봄날 집 뒤편 작은 정원에서 두 사람만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인은 꽃들과 새들뿐이었고 축하 음악은 바람소리였습니다. 반지 대신 서로가 기른 꽃을 교환했습니다. 강민호,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수연, 나도 당신과 함께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간소하지만 진심 어린 맹세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57세, 수연은 51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끔 옛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두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어디 숨어 있냐? 연락해라. 같은 메시지들이었지만 무시했습니다. 형부, 가끔 서울이 그리워요. 나도 그래.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민호의 딸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여기까지?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혼했어요. 민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대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한테 그렇게 화를 냈는데 정작 제 남편이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와 이모는 적어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민호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민지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빠,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수연도 나와서 민지를 맞았습니다. 민지야, 많이 야위었구나. 이모, 죄송해요. 제가 이모한테도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이모,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런 평화로운 삶이 있는 줄 몰랐어. 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아빠 선택을 인정할게요. 민지가 떠난 후 민호와 수연은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민고와 수연은 여전히 깊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가끔 옛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대.
참 뻔뻔하게도. 그런 말들을 들어도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잘못 산 거 맞을까? 형부,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나요? 우리끼리 조용히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민호는 60세, 수연은 53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더욱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형부,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어느 저녁 수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만나야지. 다음 생에서는 당당하게 사랑하자. 그때는 형부와 처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연인으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아, 후회는 정말 없어? 전혀요. 형부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선물 같아요. 나도 그래. 만약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민호의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부, 우리가 죄인인가요? 죄인이면 어때? 우리는 행복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시선을 무릅쓰고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수연이 가꾼 작은 정원에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산 거 맞죠? 그럼 다음 생에서도 이렇게 잘못 살자. 작은 산골 마을에서 세상과 등진 채 오직 서로만을 위해 살아가는 두 사람.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연아.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깊게. 세상의 모든 시선과 비난을 견뎌낸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 금지된 관계에서 시작된 사랑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작은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마침내 두 사람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낸 이야기. 비록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 자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